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국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거나 시비를 걸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주장해오던 주한미군 감축은 트럼프가 현재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발악에 가깝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더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일간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4%,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5%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 43%를 근소하게 앞섰지만 넉 달 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왔던 경제 분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은 지난 3월 50%에서 47%로 줄었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같은 기간 42%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범죄와 치안, 인종관계 분야에서 각각 50%, 58%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9%포인트, 2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뽑겠냐고 조사한 전체 지지율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54%, 트럼프 대통령이 39%로 15%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지지율은 제외하고서라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악의 코로나 대처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의 코로나 대응이 뛰어나다고 자화자찬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백악관 각국 코로나 사망률 차트를 제시하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 사망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가 미국이 현재 세계 7위의 코로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자 최근에 코로나 확진 사망 관련 통계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난 모두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결국 옳을 것이다. 코로나는 사라질 것이고 난 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에 대해선 그는 조금 기후가 심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요. 그는 경제가 아름답게 확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아마 11월 3일 사상 최고의 증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은 미국 대선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듯해 보이지만 지지율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코로나 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양적 완화까지 시행한 이 시점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나라와의 계약이나 협상 결과를 들고 나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듯이 과장하고 자랑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방위비 인상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건드려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인들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턴 켄터키 대학 산하 국제 여론 연구소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미국인 10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5%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응답자의 12.93%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29.92%는 반대한다고 각각 밝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6.84%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주둔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집어내기 어렵다면서 긍정적인 한미관계의 역사와 북한의 적대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 억제 성공과 함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청와대는 보도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도 없고, 주한미군 감축카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것이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외교부는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에게 다음 달에 잡혀있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훈련을 일정대로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비건 대표에게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훈련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1단계 작업인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중에 검증을 끝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어 내년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2022년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훈련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번 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완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변수입니다. 게다가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해야 하는데 전시작전권 전환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감축 소식을 접한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은 때마침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각각 열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측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북한 매체들은 회의에서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주목을 끄는 건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진행 중이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열렸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북한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미 군 당국이 협의 중인 다음 달 연합훈련과 관련한 대응훈련이나 군사적 조치 등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던 북한이 전쟁 억제력이라고 한 것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수위 조절이거나 재래식 군사행동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한국 못지않게 미군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주일 미군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미군들이 입국 당시 허위 신고를 하고 대규모 파티까지 연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체 일본인 확진자가 149명인데 오키나와 미군 확진자가 이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미군 측은 작전상 이유를 들어 확진자 동선 등
등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미군 기지에 드나든 80대 일본인 택시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미군으로 인한 전파 우려가 커지자 오키나와는 물론 일본 언론들도 미군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군들, 돈이나 올려달라고 징징대고 일처리는 개판이고 주둔 비용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맡은 일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